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FOMC의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달랐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 건데요. 그러면서 시장은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까지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3대 지수의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77%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4,033선에 거래를 마쳐줬고요. 대형주 위주한 S&P 500 지수 0.54%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4,223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빠졌습니다. 0.24% 내림세 나타나주면서 14,039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지금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이틀 연속 5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40명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0.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천선을 다시 또 회복했습니다. 천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3거래일 연속 이어가더니 오늘은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0.7%의 내림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3,255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432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271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567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617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651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50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637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2,99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4,581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0억 원, 개인은 355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413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0개 종목 내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종목들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에서 2%대 약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IC인사이트는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24%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런 반도체 시장의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잘 가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지금 보시면요. 10개 종목 내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급등 양상 보여주면서 83만 3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산 공장이 생산을 못했었는데 오늘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차반도체가 다시 공급이 되면서 생산 재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1.25%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에도 주가가 이제 같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통운의 지금 주가를 살펴보시면 1.7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까지 올라가 주면서 17만 8,500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더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이어서 쌍방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타항공의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급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940원 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전선 우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테마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에 6월 말과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원전선의 같은 경우에는 민병도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2차 전지 소재주, 부품주인 에코프로비엠은 잘 가고 있습니다. 4.42%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시총 3위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CJ E&M의 경우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는 1.4% 강세 보여주면서 17만 4,4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도 보겠습니다. 자회사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데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진행 중인 교모 세포종 임상 2상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헬릭스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주가 보시면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 자체는 호재성 이슈인데요. 벤젠시스를 사용해서 루게릭병 우리나라에서의 임상 2A상 시험 계획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오름세 나타나더니 지금은 차익적 매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터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또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대 급등 양상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장한 스펙주가 있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인데요. 스펙주 중에서는 조금 청약 경쟁률이 이례적이었습니다. 900대 1을 넘기는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고 오늘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 주면서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0.74%, 7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화학, 전기가스업, 조기 목재 업종은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요. 기계와 은행, 전기전자, 운수, 장비,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기록되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77%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의료 정밀기기, 통신 장비,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건설과 운송, 디지털 콘텐츠, 제약, 기타 서비스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NC소프트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날씨가 좀 흐리더라고요. 날씨가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또 쨍쨍하다가 어제는 또 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빛이 진짜 좋더라고요, 어제. 네, 빛이 많이 비쳐서 사무실에 또 되게 더웠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햇빛이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또 커튼을 쳤다가 또 흐리면 또 커튼을 또 네. 걷었다가 이러면서 또 비도 가끔 오고 정말 계속해서 하루하루 변하는 약간 4만 4원처럼 하루하루 변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날씨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날씨 더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그냥 적당한 게 좋아요. 그냥 적당한 거, 적당한 골디락스로 그냥 가을이나 봄 이 정도 좋죠. 네, 추운 것도 싫고 너무 더운 것도 싫고. 저는 약간 네. 쨍하게 맑은 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편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약간 그런 모습 오늘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코스피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더니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우리 흐린 날씨처럼 이렇게 조금 주춤한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2023년까지 2번 이상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이 2번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FOMC 바로 이틀 동안 됐었는데 어쨌든 사양 조정하고 금리 인상 시기가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라진다라는 거고 지금 뭐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없지만 두 차례 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시사가 됐고요. 지금 뭐 기준금리 정례 회의를 거쳐서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1%에서 1.2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로 수준으로 낮춘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동결을 한 다음에 했는데 이 0.25% 왔다 갔다 한 0%에서 0.25% 수준을 좀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2023년이니까 근데 뭐 사실 뭐 2년 동안 올리겠다는 거니까 뭐 당장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제 백신을 많이 하고 있고 백신 그렇죠. 접종이 많이 됐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또 접종률이 높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25%가량 됐는데 미국은 뭐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 좀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경제 활동이나 고용 지표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해서 너무 또 빠르게 오르면은 또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늦추자라는 뭐 테이퍼링 뭐 이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결국.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걷어드리겠다. 네. 왜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너무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풀리면은 이게 나중에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왜 하는지 도대체 왜 자꾸 갈구냐. 그냥 계속 왜 갈구냐. 네. 계속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뭐 고용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하면 금리도 안 올리고 하면 계속 더 좋아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금리로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대출할 때 기업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대출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돈을 빌려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데 금리가 막 1년에 막 10% 이렇게 되면은 고금리라서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5% 네. 금리가 낮으면은 굉장히 또 돈 빌리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네. 경기 활성화에 좋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자꾸 금리를 올리고 왜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풍선 이렇게 네. 불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디까지 불어보셨어요? 저요 그냥 네. 터질 때까지 불진 않고 터지기 직전까진 불어봤어요. 전문가님. 그거예요. 그거 계속 불면요. 풍선이 네. 자꾸 부풀려지잖아요. 네. 그러다 언젠가 터져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부풀어지다가 힘을 빼야 되죠. 그쵸.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터지니까. 그럼 힘을 빼는 순간이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아 힘을 빼는 그러니까 순간이 테이퍼링. 계속 불다가 네. 후 불다가 빼면서 입에서 빼고 슉 빠져나가죠. 네. 이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이게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터져버릴까 봐. 그쵸. 계속 금리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물론 경기가 활성화되면 근데 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왜 풍선처럼 왜 터지냐? 네. 풍선이라면 경기가 왜 똑같은데 다를 수 있다. 네. 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이 그래프 있으면 이렇게 급등하면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쵸. 원래 급등한 게 급락하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렇게 찬찬히 가는 애들은 또 찬찬히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원래 예전에 보셨잖아요. 작년만 보셔도 이렇게 급락했었잖아요. 그쵸. 급락했다가 네. 다시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제 이런 V자가 이렇게 역 V자로 나타나고 이런 거고 U자는 또 위에서도 U자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네. 너무 가파르게 경기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이러면은 또 그만큼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고 주식시장이 딱 그래요. 주식시장도 딱 그래 너무 이제 과열되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뭐 주식이든 다 이렇게 정부에서 딱 제재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하지 마라. 경고를 해요. 이렇게 그거 한 번에 풍선 터져버리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리고 왜 그러면은 또 금리를 올릴 필요도 있는 게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지금 우리 예금자들도 은행에 이제 적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대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예금이라든가 적금 이런 것들도 네. 생각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금리가 너무 낮으면은 기업이 막 주구장창 막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돈을 빌리면은 나중에 이제 내 자본은 100억인데 빌린 돈이 막 1000억이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막 이렇게 빚을 못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쵸. 그렇죠. 뭐 1000억이나 빌렸는데 더 빌려서 막 2000억까지 빌리고 3000억까지 네. 빌리고 저금리다. 이런 너무 욕심이 과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고 집도 우리가 이제 너무 욕심이 많아지면 막 영끌해가지고 막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뭐 집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수입이 끊겼을 때 직장에서 직장 그만두거나 뭐 해고를 당했다 이러면은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낮은 거를 이제 경고 차원에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이제 과열되면은 안 좋아한다. 과열을 막고자 이제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시장이 긴장을 했잖아요. 긴장한 이유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라서 놀랍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네, 지금 뭐 굉장히 뭐 놀랐다고 합니다. 다들 네. 놀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예상한 거 다르다라고 해서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이렇게 금리 인상을 시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동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좀 더 이렇게 이번에도 물론 동결은 됐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2년 앞서서 미리 경고를 한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급등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연준의 주장과 좀 상충된다라는 뭐 의견도 그렇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매파적인 놀라움이다. 그러니까 뭐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는데 네. 비둘기는 이제 경기를 좀 더 좋게 보는 네. 사람들, 매파는 경기가 이제 좀 안 좋게 뭐 부정적인 시각 이런 건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좀 빠르게 좀 올린다고 하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특히 그렇다고 다우가 추세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식 우리나라 지수도 어제 뭐 최고가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뭐 오늘 뭐 1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찍기도 했지만 너무 낙관적인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항상 우리가 경계 심리를 가지고
경기 심리가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 이런 마음가짐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거기서 더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전망치도 올렸는데요. 2021년에 지금 3.4%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월에 2.4%였는데 3.4%까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2년 전망치는 2%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2023년 전망치는 2.1%에서 2.2%까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의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 100억을 벌어놨어요. 네. 100억을 벌어놨는데 이거를 은행에 적금을 하고 싶은데 물가는 1년에 막 5%씩 많이 상승한다 쳐봐요. 고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갑자기. 근데 금리는 만약에 제로 금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억을 은행에 그냥 넣어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은행 이자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도 100억은 100억이잖아요. 뭐 은행 이자 조금 있었다 해도 뭐 101억도 안 되는 101억도 안 되고 뭐 100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죠. 그쵸? 자, 근데 같은 가치로 봤을 때 물가는 100억으로 100억을 살 수 있었던 어떤 집이 있었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강남 아파트 어떤 건 100억을 하더라고요. 저기 아십니까? 그쪽 이렇게 한강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 한남 더이라고 그쪽에 있었는데 그냥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인 게 있어요. 네, 그 테라스 이렇게 있거든요. 발코니 이렇게 와인도 한잔하고 제가 봤어요. 네. 영상으로.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데 있어요. 100억.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100억짜리 집 산다 그래서 자랑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 그 집값은 인플레이션이 보통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또 금값도 오르고 다 오르거든요. 그렇죠. 주가도 올라요. 물건 파는 회사들이 이게 물가 오르니까 뭐 밀가루든 뭐 과자값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100억짜리 집이 이게 100억이 105억이 됐어요. 5% 올랐다 쳤을 때. 그러면은 나는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거는 101억이 됐는데 이게 105억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 이럴 때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과열된 현상을 좀 잡고 금리로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게 선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도 시사를 했다. 종합적인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에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있어서 항상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FOMC의 회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까지 조기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정부 결국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죠. 네, 이 전기요금을 드디어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올리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는 기관이 한국전력이에요, 결국은. 근데 못 올렸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막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전기요금 올리면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못 올렸는데 드디어 올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우리한테 악재예요. 우리한테 만약 뭐 에어컨을 튼다, 네. 뭐 선풍기를 튼다, 그래도 전기 요금이 다 올라가는 거고 지금 뭐 일반 회사에도 다 이런 이 전기불도 다 불로 전기잖아요. 이것도 다 전기입니다. 이거 트는데 네. 다 전기 들고 이렇게 뭐 여러분이 핸드폰도 충전할 때 전기로 충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전기차 요즘 전기차 보급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기값이 모든 게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TV, 냉장고,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전부 다. 근데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못 벌면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삶이.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지금 7월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서 제공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이 4,000원에서 2,000원 축소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4,000원에서 2,000원 축소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러면 호재네. 전기값이 떨어지는 거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공제를 낮추는 겁니다. 공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이런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 네. 연말정산 하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면 뭐 공제하고 이런 게 있어요. 국세청 거기 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연말 간소화 그거 누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뭐 만약에 뭐 어떤 가족이 몇 명이냐, 뭐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뭐 얼마가 공제가 되고, 뭐가 있으면은 뭐 몇 인 가구 이상이면 공제가 되고, 뭐 병원비를 얼마 썼으면 공제가 되고, 그렇죠. 카드 값을 1년에 얼마 썼으면 공제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깎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깎는 공제라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값을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을 낸다. 네. 10,000원을 낸다 치면은 거기서 기존에 4,000원을 깎아서 6,000원만 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2,000원만 깎아준다는 겁니다. 할인율이 낮춰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그래서 그냥 기존에 10,000원 쓰던 사람이 4,000원 깎아서 6,000원만 내면 되면은 이제는 10,000원 쓰던 사람이 2,000원을 깎아서 8,000원을 내야 돼요. 결국은 2,000원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제량이 2,000원 더 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쓰면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전기 같은 경우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만큼 모두가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이제 저희도 이게 전기가 없으면 방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기는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전기 요금이 피부에 와닿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에 대해서 뉴스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어떻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좀 할게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막 큰 흐름이 나타나질 않는데 약간의 상승세를 최근 들어서는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니까 오는 3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3분기에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지금 7월에 올린다고 한 건데 네. 7월이 이제 뭐 3분기 뭐 그렇고 아무튼 앞으로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올려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이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것도 약간 유보됐었어요. 유보 보류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겠다라고 한 거고 어쨌든 지금 3분기 인상할지 여부가 이제 21일 날 밝혀집니다. 6월 21일 날. 근데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당장 이제 또 올리고 또 계속 차후 연차적 올리겠다 이런 건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이제 2023년까지 2번 올리겠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번 올리고 또 올리겠다.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왜 그러면 또 이게 올리고 굉장히 그런 게 또 전기차도 그렇거든요.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가 기존에 할인율이 있었는데 기존 할인율이 30%였어요. 그러니까 할인율 30%면 만약에 내가 10만 원 썼다 그러면 3만 원 할인해 주던 거였는데 이제는 10만 원 썼을 때 10,000원밖에 할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2만 원 만약에 10만 원 쓰는 사람 2만 원 더 내야 돼요. 돈을. 만약 100만 원 쓰는 사람이면은 100만 원 쓰는 사람 20만 원 더 내야 돼요. 20만 원. 그런 식으로 20%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네. 야, 이렇게 되면 전기차도 못 쓰게 생긴 거 아닌가. 다시 뭐 자동차 시장이 다시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또 저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전기차 전기로 가는 건데. 네, 전기로 가는데 지금 20% 더 내게 생기면 네. 100만 원 쓰면 20만 원 더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금으로, 전기세로.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왜 그러면은 지금 유가랑도 연관이 있는데 물론 유가가 지금 뭐 $70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유가가 폭락할 경우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솔린 차량은 기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기름으로 가는데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데 전기값은 지금 20%나 더 내야 되고 맞아요.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역전되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친환경이고 뭐고 나는 돈 싼 게 좋다. 그럴 수 나는 있죠. 가성비가 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환경은 나는 오염돼도 상관없어. 네. 일단 내가 일단 내 먹고 돈.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가솔린 차량이 또 불티나게 팔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라던가 뭐 경유 이런 것.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거 싸움인데 지금 전기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3분기, 4분기 오를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아무튼 7월에 올리는 거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원전 정책과도 관련이 깊은데 일단은 원전을 우리나라가 이제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폐쇄 수순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외국에는 이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외국에는 수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약간 이 정책으로 가고. 왜냐면 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거 우리나라에서 싫고 위험한 거 외국에다 팔아버리자. 근데 외국에도 잘 팔려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내에서 원전이 네. 원자력 발전소로서 원자력으로 이렇게 막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지금 이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없어진 거죠.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화력이나 풍력 이런 걸로 조력 발전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예전부터 좀 약간 경고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안 올리겠다 하다가 결국 이제 앞발 들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통받는 국민에게 이제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면 비정한 정부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뭐 아무튼 이건 정치적인 싸움이고 어쨌든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탈원전 되면은 탈원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전기값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전기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여기 뭐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기 관련 종사자들도 그분들 이제 이 급여 줘야 되잖아요. 급여 물가 상승률 되면 고용 이것도 급여도 올라가는데 뭐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올라가는데 이것도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은 돈 주려면은 급여 주려면은 전기값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국전력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얘기 해서 전기값 지금 약간 보류되고 있는데 언젠가 네. 올릴 것이다. 그러면 한국전력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값이 올라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예상될 수순이었고 탈원전 되면 당연히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한국전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기료 오르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가장 여기 수혜를 많이 받아요. 네. 한국전력.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던 건데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전기값을 못 올리게 해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6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6만 원. 6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지금 반토막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한국전력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가서 전기값을 올려야 됩니다. 네. 올려야 됩니다 하는데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진이 전기값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그렇죠. 이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료 대비 전기값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료 인상으로 수익성이 무조건 개선되거든요. 이건 그냥 100%예요. 100%. 100%. 예. 네, 이거 뭐 왈가부하고 이거 뭐 한국전력이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논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100%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재무제표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네. 3분기부터는 그 재무제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무조건 좋아져요. 네. 뭐 탈세나 아니면 탈세가 아니라 횡령 이런 거만 안 하는 이상, 횡령이나 아니면 아니면 이상한 사업 추진해서 막 이렇게 말아 먹지만 않는 이상 이건 100%에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당연하잖아요, 독점인데. 그렇죠. 이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아까 전기차는 30% 할인해 주다가 10% 할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쓰는 사람은 30만 원 세금 전기세 내야 돼. 30만 원 하던 거를 이제는 뭐 10만 원 할인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20만 원 네. 세금 더 내야 되는데 20만 원 누구한테 들어가면 한국전력한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전력이 당연하죠. 전기세 걷어들이니까. 그럼 20만 원 한 사람도 더 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2,000원씩 더 각 집안마다 그쵸. 4,000원 예. 하던 거 2,000원 해가지고 2,000원씩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0원씩 더 내야 되니까 2,000원씩 더 걷는 거예요. 그게 다 한국전력 수익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모든 집에. 대한민국 지금 5천만 가구가.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왈가부 논란이 있을 것도 없이 무조건 한국전력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주가가 어제 네. 잠깐 반짝했다가 그쵸, 예. 깔아앉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의외긴 한데 원래 한국전력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한국전력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어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네. 플러스 3%까지 올랐다가 다시 깔아앉아서 플러스 0.19%로 마감했어요. 네. 근데 오늘도 지금 0입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대형 호재인데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음. 언젠간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렇게 좀 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사실 지금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릴 때는 이때였어요. 아, 이때. 그때 샀어야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2021년 1월부터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1월부터 했는데 2월 달부터 말했거든요. 주구장창 말했는데 한국전력. 네. 보시면 이때잖아요. 여기 2020년 2월이 이때부터입니다. 네. 이때부터 지금 한 3월, 4월 했는데 이때 박스권 이럴 때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도 말씀 많이 하셨죠.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예상치였고 이때 오른 거는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원전 수출한다고. 최근에 네. 원전 수출한다고 뭐 한전산업 뭐 네. 이런 한전산업도 한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전산업인데 뭐 두산중공업 뭐 두산 이우비 막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걔네들도 원전하지만 한국전력이 원전을 많이 해요. 한국전력이 원전 대장주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조금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겹호재. 호재가 두 개. 네. 여기 이제 원전 호재 하나로 좀 올랐다가 이제 전기값도 인상. 이거 무조건 100%예요, 100%. 그냥 한국전력이 그냥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요. 월봉 보시면 이거 63,000원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쵸. 2016년에. 네. 근데 지금 이게 한국전력이 반토막 났어요. 근데 이게 뭐 고평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그냥 저평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저평가된 종목인지. 제가 이게 PBR이 0.25예요. PBR 0.25 진짜. 네. 그리고 PER이 8.61입니다. 네. 거기다 현금 배당 4.55%. 1년 갖고 있으면요. 100만 원 투자하면 4만 5천 원씩 줘요. 100억 투자하면 4억 5천씩 그냥 배당 받는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고 망할 확률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죠. 네. 한국산업은행 32%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이거 주요 주제에서 대한민국 정부 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그래서 18%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도 이거 대한민국 정부 소속이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공기업이에요. 이게 공기업이죠. 국민연금에서 6.9%. 이것만 보시면 그냥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다. 근데 저는 원래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거 상장하면 안 되는 회사예요. 원래. 그러니까 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거를 그냥 상장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어야 맞는 회사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공기업이고 어쨌든 이 사기업 민영화 시킬 필요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정부가 좀 예전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좀 판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되게 좋은 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있는데도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성 좋아지는 거는 그냥 100%인데 수익성 좋아지 이거는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이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냥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전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정지윤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LG전자 16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LG전자 시가를 보니까 15만 6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15만 3,5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네. 전 세계로 LG전자가 이제 뻗어 나가더라고요. 바로 미국, 브라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다양하게 진짜 전 세계로 나가네요. 네, 사업장을 이렇게 막 증설 중입니다. 네. 자, 투자 계획을 또 발표하고 어쨌든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했어요. 그쵸. 철수를 하고 이제 뭐 LG폰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수익성에서는 또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LG 그러면 또 가전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가전 쪽에 힘을 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브라질 쪽에 많이 이번에 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6,200만 달러 투자에 증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브라질 쪽으로 남미 쪽으로 굉장히 또 남미 그러면 큰 시장이에요. 남미에 인구가 많아요. 그쵸. 인구가 많아가지고 또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에도 인구가 많지만 남미 쪽도 엄청나게 또 인구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또 남미 그럼 즐기면서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즐기면서 춤도 추고 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즐겁게 사니까 또 인구도 많아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많은 인구에다 이제 이 LG전자가 공략을 하는 거죠. 뭐 휴대폰 라인, 노트북, 모니터로 뭐 전환 및 증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쪽도 알아보시면 생활 가전 라인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베트남 쪽은요, 휴대폰 라인 생활 가전으로 전환 및 증설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휴대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폐쇄해도 그거요, 새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지. 네. 이제 휴대폰 라인이나 노트북 이런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사업을. 네. 그냥 새로 창조 만들어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자꾸 뭐 핸드폰 자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고. 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는 에어컨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에어컨 쪽으로. 그리고 뭐 LG전자 그러면 뭐 TV라던가 여러 가지 뭐 다 컴퓨터, 에어컨 다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잘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것도 뭐 잘 되고 있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LG전자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눌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비슷한 흐름이고 요즘 뭐 전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뭐 그렇게 많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네. 이동평균선 이건데 요 선을 이제 맞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하방으로 뚫릴 수도 있어요. 뚫릴 수 있는데 좀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지할 가능성이 한 70% 정도 더 높고 만약에 뚫린다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종목은 그래 손절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시면서 가져가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전 세계를 뻗어 나가면서 수익성도 더 좋아지는 만큼 좀 믿으면서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전사기로 뻗어나가면서 수익성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121선 이동평균선에 맞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마 지지선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S1입니다. S1, 네. 네, S1 보안업체 1등주인데요. S1 역시 여전히 보안업체 1등주를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안 관련 업계로서 실적이 계속 질주를 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원래 5,337억이었는데 5,605억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479억이었는데 561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 순이익 다 올라가고 여전히 1위를 유지합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2021년 올라가죠. 왼쪽 겁니다. 왼쪽 게 S1이고요. S1의 오른쪽은 S1 경쟁자 ADT 캡스인데 네. ADT 캡스도 뭐 올라가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파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 싸움이 아니라 파이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제 뺏어 먹는 싸움이 아니라 이 업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을 양이 더 늘어나죠. 네. 피자 한 판 가지고 8조각 나눠서 내가 4조각 먹니? 뭐 내가 4조각 먹다가 4조각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6조각 먹으면 한 사람은 2조각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자 한 판에서 갑자기 피자가 2판, 3판으로 늘어나는 게임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결국 먹을 양은 더 많아지잖아요. 피자 한 판만 있어서 6조각, 5조각 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보안업계 전체가 더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건물마다 또 회사든 뭐 공장이든 다들 이런 것들을 뭐 감시 CCTV예요. CCTV 1인자입니다. 이거 삼성 계열이에요. 그리고 네. 삼성 계열이고 원래도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다. 뭐 편의점, 주차장, PC방 등등 계속해서 무이나 솔루션 CCTV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S1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하다가 좀 떨어졌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별 문제 없고 이 추세가 지금 하방이에요. 하방.
추세 하방인데 이런 게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원래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한다면요. 근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 계속 올라갔죠. 월봉을 보면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 2016년부터 5년째 하락입니다. 5년째 하락인데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각 업계 1위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CCTV 보안 업계 1위입니다. 1위고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업계도 사양 산업이 아니라 계속 업계도 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1위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걱정 없이 뭐 코로나든 뭐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좋아지는 산업이고 계속 삼성그룹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S1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S1을 살펴봤습니다. 보안업계 1위 기업인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천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오늘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1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